뻘하! 뻘짓 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오늘 새벽에 AMD가 라이젠 3세대 16코어 라이젠 9 3950X CPU와 나비 그래픽카드를 발표했죠. 제품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AMD가 발표한 새로운 기술들과 그리고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CPU부터 알아보죠. 정말 16코어 CPU가 등장했습니다. 라이젠 9 3900X는 12코어 24스레드였는데 이보다 더 상위 라인업인 라이젠 9 3950X가 나온다는 거죠. 베이스 클럭은 3.5GHz, 부스트 클럭은 4.7GHz예요. 물론 1, 2코어 부스트이기 때문에 올코어 부스트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부스트 클럭을 이렇게 높게 잡았다는 것은 AMD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캐시가 무려 72MB인데요. 제가 캐시가 많아지면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AMD는 발표 중에 12코어, 16코어 CPU는 게이밍용이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외신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바로 레이턴시 문제인데요. 12코어, 16코어 CPU는 8코어 CPU보다 오히려 게이밍 성능이 낮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AMD는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12코어와 16코어 CPU의 게이밍 벤치마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CPU 영향을 적게 받는 QHD 해상도에서 진행한 걸 보면 FHD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건 이 부스트 4.7GHz의 16코어 32스레드 CPU는 105W의 TDP를 갖추고 있고 가격은 $749, 하나 약 88만원입니다. 가격이 싼 것 같지 않다고요? 그럼 경쟁사인 인텔이 최신 HDT 라인업이 16코어 i9 9960X와 비교해보죠. 동일한 16코어 32스레드인 이 CPU의 가격은 무려 $1699, 하나 약 200만원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AMD가 싱글, 멀티 스레드 성능이 더 높죠. AMD 쪽이 압도적으로 가격과 성능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솔직히 12코어로도 충분해 보였는데 16코어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 인텔이 HDT 라인업을 싹 다 잡아먹겠다는 거죠. AMD 말로는 계속해서 게이밍용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워크스테이션, 크리에이팅 분야에서의 수요에 집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AMD가 얘기하기로는 게임 스트리밍을 했을 때 12코어 이상 CPU에서 더 디비전2가 끊김이 없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게이밍 영역에서의 확실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현재 라인업은 이렇게 되고요. 3900X 12코어 이하 제품들은 7월 7일에 전세계 동시 출시가 되고 3950X 16코어 CPU는 9월 중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출시되기 전에 인텔 제품과의 또 다른 비교가 있을 예정이니까 제가 그때 또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CPU와 관련된 뒷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라이젠 9 3950X의 패키징은 꽤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슬라이딩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라이젠 시리즈와 비교해봐도 박스 패키지에 좀 더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죠. 온도, 발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죠. AMD가 프레스, 기자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i7 9700K와 비교해서 라이젠 7 3700X 동일한 8코어 CPU죠. 성능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발열이 더 낮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CPU 온도가 아니라 공랭 쿨러의 온도를 측정했네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바로 오버클럭인데요. 16코어 라이젠 9 3950X로 질소 냉각 올코어 5.35GHz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오버클럭 값으로 16코어 CPU 기준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즉슨 현존하는 가장 빠른 16코어 CPU가 바로 라이젠이란 얘기죠. 다른 유출된 스크린샷을 보면 1.608V에 올코어 5.0GHz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코어 제품은 일반 유저 입장에서 1.45V로 4.56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샷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바로 램 클럭인데요. 4266MHz의 CL18입니다. 네, 맞아요. 이번 라이젠 3세대는 램 오버클럭이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MSI X570 갈라이크 메인보드에서 공랭 쿨링 환경에서 5100MHz가 들어갔다고 해요. 다만 이건 특정 옵션을 켰을 때만 가능한데 이 옵션을 켜면 인피니티 패브릭의 대역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신 램 오버클럭이 더 잘 됩니다. 인피니티 패브릭 대역폭을 깎지 않으면 최대 3733MHz까지 올릴 수 있고 대역폭을 깎아야지만 이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대역폭이 깎여도 더 높은 램 클럭이라서 레이턴시는 깎기 전이랑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젠 3세대 그 이상이 라이젠 4세대 CPU는 디자인을 끝난 상태고 라이젠 5세대는 현재 디자인 과정 중에 있다고 하네요.
AMD 로드맵대로라면 라이젠 4세대는 7나노 EUV 공정으로 2020년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죠. 총 2개의 그래픽 카드를 발표했는데요. 라데온 RX 5700과 RX 5700 XT입니다. 네이밍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XT라는 전미사는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HD 7870 XT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 드네요. RX 5700 XT는 40CU 2560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갖추고 있고 8기가 GDDR6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스트 클럭은 1905MHz인데요. 이번에 특이하게도 베이스 클럭 이외에 게임 클럭이라고 생겼는데 AMD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게임 할 때의 베이스 클럭이 아닌가 싶어요. 성능은 QHD 환경에서 RTX 2070보다 10% 정도 앞서 있습니다. 다만 이 그래프들과 벤치마크들은 AMD가 준비한 거니까 당연히 AMD에 유리한 세팅이 되어 있죠. 많은 유저들이 즐기는 FHD 환경에서는 RTX 2070과 동급이거나 그 살짝 아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격을 비교해보면 RTX 2070은 499달러인데 RX 5700 XT는 449달러로 약 50달러, 하나 6만원 정도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RX 5700 XT 특별판 골드 에디션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리사수 CEO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이젠 7 2700X 골드 에디션을 샀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CPU에 사인만 되어 있는 거 말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서 실망했었는데 그래도 그래픽카드 특별판은 수율을 선별했는지 부스트 클럭이 더 높습니다. 일반판은 1905MHz인데 비해서 특별판은 1980MHz죠. 그리고 물론 가격은 더 비싼데요. RTX 2070과 동일한 499달러예요. 그래도 성능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RX 5700을 발표했는데요. AMD가 공개하기로는 RTX 2060보다 10%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36CU 2304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갖추고 있고 5700XT와 동일한 GDDR6 8GB 램, 부스트 클럭 1725MHz의 스펙을 갖추고 있죠. 가격은 379달러로 RTX 2060이 349달러보다 4만원 정도 비쌉니다. RX 5700 XT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더 낮게 책정했는데요. RX 5700은 더 비싸게 책정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조금 의문입니다. AMD 발표상으로는 RX 5700 XT는 경쟁할 만한 것 같은데 RX 5700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그래픽 카드는 모두 PCI 4.0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죠. 근데 기존 PCI 3.0에 꽂아도 큰 성능 손실은 없을 거예요. 아주 작은 인터랙션을 제외하고는 현재 그래픽 카드는 PCI 3.0이 대역폭도 다 못쓰기 때문이죠. 이 그래픽 카드들은 7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참, 번들 게임으로 기어5라는 게임을 준다고도 하네요. 번외로 이번 레퍼런스 디자인이 변했는데 기존 벽돌과 같은 감성에서 약간의 굴곡이 추가됐습니다. 어떤 분은 손잡이가 생겼다고 하던데 디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후문에 의하면 기자들 상대로 시연을 했는데 블로어 팬 소음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픽 카드의 뒷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먼저 레이트레이싱입니다. 엔비디아가 레이트레이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AMD도 레이트레이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레이트레이싱은 10년 전부터 개발하던 기술이에요. AMD도 물론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I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다음 세대의 그래픽 카드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일부 광원 효과에 대해서만 레이트레이싱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 그래픽 카드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고 젠3와 동일한 7나노 EUV 공정이라고 합니다. AMD가 신기술도 몇 개 공개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먼저 Fidelity FX입니다.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오픈소스 툴인데 Fidelity FX를 켜고 끈 게 느껴지시나요? 샤픈, 날카로움을 먹여서 모서리가 더 잘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동일한 해상도에서 RIS를 켜면 더 잘 보인다고도 하니까 RIS를 켜도 프레임 손실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리고 추가로 공개한 이 기술은 라데온 그래픽 카드의 판매량을 급증시킬 수도 있는 기술인데요. 바로 안티렉입니다. 말 그대로 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와 모니터 간이 인플렉이 있는데 이 안티렉을 켜면 이 인플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듭니다. 무려 10ms 줄어들었는데요. 프로게이머들이 몇 ms 줄이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 생각해보면
물론 실제 제품이 나와서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정말 순간순간이 중요하고 코어 게임 플레이어들에게는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필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AMD 주장으로는 약 3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유명한 게임들을 보여줬는데 이걸 보니까 게임에서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자, 지금까지 AMD가 E3에서 공개한 라이젠 3세대 CPU와 나비 RX 5700 시리즈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공개된 모든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뒷이야기를 조금 넣어봤는데요.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그래픽카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같이 공개된 안티렉과 같은 신기술은 진짜 기대가 되고요. CPU 또한 AMD 스레드리퍼 라인업을 팀킬하면서까지 나왔는데 AMD가 이번 기회에 시장을 잡아먹으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기존의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램 클럭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이번 라이젠 3세대에 정말 많은 집념이 담겨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풀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이나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일반 소비자가 16코어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오네요. 와, 이제 존버 끝인가?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